흰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로 날아와 떨어졌습니다. 안에 든 것들이 쏟아지듯 펼쳐졌습니다. 사진들, 카톡 캡처들, 그리고 영수증 한 장. 봉투를 던진 사람은 김미숙, 52세였습니다. 그녀는 손 하나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당 안에서 가장 고요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20년을 함께 잠든 남편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년을 곁에서 웃어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미숙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두 사람 다 알겠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봉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침묵과 그리고 한 여자의 조용한 결심에 대한 이야기.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들이 미숙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미숙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숙의 하루는 늘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누르고 국을 올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으로 52년을 살면서 그녀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루틴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7시에 일어나 국을 한술 뜨고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 손맛은 어쩜 이래? 맛있어. 철수가 국을 한술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처럼 들렸으니까요. 결혼 20년이 지나도 그 말 하나면 하루가 충분했습니다. 이수진은 미숙의 29살부터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20년을 넘게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같은 층, 같은 아파트, 같은 시간대에 살던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늘 화려했습니다. 옷도 말도 웃음도 미숙이 갖지 못한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게 부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조용하고 따뜻한 삶이 있었으니까요. 미숙아, 너는 좋겠다. 남편도 있고 집도 안정적이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너야말로 뭐든 다 잘하잖아. 미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 가진 척하는 거야. 속은 허전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수진이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고 힘들다고 하면 밤새 전화를 받았습니다. 20년 우정이란 그런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 새로 생긴 고깃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불쑥 말했습니다. 거기 한우 육회 비빔밥이 맛있대. 근데 철수 씨는 육회 못 먹지? 날 거 싫어하잖아. 미숙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철수가 육회를 못 먹는다는 걸 수진이 어떻게 알았을까? 미숙이 얘기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예전에 내가 말했잖아. 기억 안 나? 수진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미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나? 내가 말했나?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철수 생일이 다가와 미숙은 수진과 함께 옷을 보러 갔습니다. 미숙이 네이비색 셔츠를 들어 보이자 수진이 먼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색은 철수 씨한테 안 어울려. 철수 씨는 차가운 색보다 카키나 베이지가 훨씬 잘 받잖아. 미숙은 잠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카키, 베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철수가 그런 색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미숙은 넌지시 물었습니다.
맞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야, 내가 20년째 내 남편 옆모습을 봤는데 그 정도는 알지. 수지는 껄껄 웃으며 다른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것을 곧 털어버렸습니다. 설마 수진인데. 그 무렵부터 남편 철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식탁에 폰을 두지 않게 되었고 화면을 항상 엎어두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도 늘었습니다. 미숙은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피곤한 거겠지. 회사 스트레스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과 카페에서 만난 날, 수진이 가방을 뒤지다가 영수증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미숙이 몸을 굽혀주어 건네려다 무심코 눈이 갔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식당 이름. 지난주 목요일, 철수가 야근이라며 밤 11시에 들어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을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딱 한 번 여기 분위기 괜찮더라고 말했던 한우 전문점. 미숙은 잠시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수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수진은 고마워하며 가방 안에 구겨 넣었습니다.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머릿속에서 세 가지가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육회 얘기, 카키색 셔츠, 그리고 그 영수증. 따로따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모이자 갑자기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미숙은 그 단어를 마음 깊이 눌러두었습니다. 아직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식당이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영수증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영수증 하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우연일 거라고, 오해일 거라고. 하지만 손은 이미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번호로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엔 없던 잠금이었습니다. 미숙은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제대로. 미숙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남편의 서재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영수증 묶음, 메모지들, 그리고 오래된 명함 케이스 안에서 꺼낸 작은 메모 하나. 수진의 필체였습니다. 틀림없는 20년 동안 생일 카드마다 봐온 그 글씨. 미숙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미 어디선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미숙은 남편의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잠금 번호는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맞았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첫 번째 대화방.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별 이모티콘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것, 카페에서 찍은 것, 그리고 미숙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이 철수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미숙이는 눈치 못 채고 있어. 크크 걱정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울고 웃은 친구가 자신을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날 오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숙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려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확실히 안 건 며칠 됐고요. 느낀 건 꽤 됐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말했습니다. 힘든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부터요. 그렇게 미숙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단단함이 흔들렸습니다. 거실에는 큰딸 지은이가 수능 문제집을 펴놓고 졸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몇 달 후면 수능인 아이였습니다. 그 옆 방에서는 중학교 2학년 아들 준서가 게임 소리를 줄여가며 자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지은이 머리맡에 담요를 덮어주다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능을 앞둔 딸, 아직 어린 아들, 엄마 아빠가 갑자기 헤어진다면 얼마나 흔들릴까?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자, 좀 더 참자. 아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그 생각이 올라왔다가 이내 수진의 카톡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미숙이는 눈치 못 채고 있어. 크크 걱정 마. 두 사람이 자신을 비웃던 그 문장.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는 것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것.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미숙은 밤새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지은이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미숙은 국을 끓이면서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아. 미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미숙이 겨우 물었습니다. 좀 됐어. 근데 엄마가 말 안 하길래 나도 그냥 기다렸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미숙의 가슴을 더 올렸습니다. 미숙은 국자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혼하면 너 수능인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천천히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참지 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이런 집에서는 나도 못 살겠어. 미숙은 결국 울었습니다. 20년을 혼자 삼켜온 것들이 딸의 손 위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 미숙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수진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미숙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었고 수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웃었고 대화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통장 내역을 정리하고 부동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와 3번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미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점심 모임 하잖아. 나도 갈게. 미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 잘 됐다. 기다릴게.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반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결심이 얼굴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수진이 주최한 모임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 같은 아파트 엄마들, 가끔 만나는 지인들. 테이블엔 음식이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그 자리에 미숙이 들어섰습니다. 흰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미숙아, 왔어? 여기 앉아. 수진은 여전히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밝고 여유로웠습니다. 그 여유가 미숙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찔렀지만 미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미숙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있어. 꼭 와줘. 라는 문자 한 통으로 철수는 수진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진도 순간 굳었습니다. 그 짧은 교환을 미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대답 대신 봉투 안의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카톡 캡처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 신용카드 내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의 필체가 담긴 그 메모. 미숙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뭔지 알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아,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철수 씨가 힘들어 보여서. 수진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숙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었어?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미숙아, 진짜야. 나는.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미숙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수진아. 미숙은 그 자리에서 카톡 캡처를 펼쳐 읽었습니다. 이 카톡 기억해? 미숙이는 눈치 못 채고 있어. 크크, 걱정 마. 테이블 주변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그때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한복판에서 미숙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국을 끓이던 기억, 맛있어라던 그 말, 그리고 잠금을 걸어둔 핸드폰 화면. 미숙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당신. 딱 세 글자였습니다. 그 세 글자가 20년의 끝이었습니다. 미숙은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미숙은 걸었습니다.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을 향한 눈빛들, 멀어지는 사람들. 하지만 미숙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나간 뒤 식당 안은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들과 카톡 캡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건 같은 아파트 엄마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그를 내려다봤지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에 남은 사람은 수진뿐이었습니다. 철수도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과 미숙이 두고 간 증거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웃음도 넘치던 여유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식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계산은 어떻게 하실까요? 수지는 말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를 주최한 것도 혼자 계산을 해야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미숙은 식당에서 나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언가가 거쳐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미숙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20년 우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숙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미숙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20년 혼인 생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은 빈틈이 없었고 철수는 결국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에 동의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미숙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일을 한 것 같아서 오히려 후련해요. 수지는 그 모임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화려하게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던 그녀는 정작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철수 역시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이지도 각자이지도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탐욕은 늘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혼 후 철수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지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빠, 나는 엄마 편이야. 연락하지 마. 20년을 함께 산 집에서 철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자녀도. 욕심이 많았던 두 사람이 결국 서로에게도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숙은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은이와 준서도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이삿날 셋이서 바닥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박스만 쌓인 집이었지만 오히려 웃음이 많았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훨씬 밝다. 준서도 치킨을 뜯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옛날 집은 왜 그렇게 어두웠지? 미숙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빼앗긴 것들을 생각하면 억울했지만 이 두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컸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훨씬 밝지.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창가 자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늘 집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집안에서. 하지만 이제는 원하면 밖에 나왔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 혼자서 커피 한 모금을 삼키며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에 연두빛 새 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숙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두 사람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를 찾았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숙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친구로 살았던 세월 끝에 드디어 김미숙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열고 봄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눈부셨습니다. 미숙 씨의 앞날을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